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 상임위를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칙대로 하면 사실은 다수당이 다 해도 문제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 간의 협상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면 또 두 달, 세 달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전현희 당선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임위 배분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예. 양측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의석수에 따른 음. 그런 이제 합의에 따른 예. 그런 상임위 배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예. 양보할 수 없는 있는? 그런 상임위가 예.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법사위 예. 그리고 운영위도 가급적 민주당이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그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법사위 운영위는 민주당이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제 천명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왜 꼭 필요하냐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그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부권을 9번이나 행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2년 만에 9건 행사를 한 거는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은 뭐 대부분 이렇게 거부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는 진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하는 그리고 민의를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동안에 사실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말 물론 헌법에 예. 있지만은 그 헌법의 내재적 권한 뭐 이런 이 있는데도 그걸 진짜 침해하면서까지 그런 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그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국민들이 꼭 필요한 민생 법안, 개혁 법안 이런 것을 어렵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대통령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또 가장 국회 내에서는 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일차적으로 다 아예 통과 안 시키게 뭐 그렇죠. 법사위를 열지 않거나 뭐 하여튼 뭔가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 네, 이런 부분이 무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 그리고 법사위원장에 의한 입법권 침해 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국회 입법권이 형해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심판에는 국민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서 야당에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민의 민의에 따르려면 당연히 지금 현재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통해서 야당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의 논리상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이번에는 우리가 가져오는 게 된다. 맞다. 정말 여당이 그거에 대해서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법사위에서도 이 정말 그 우리가 굳이 패스트 트랙을 띄우지 않고서도 법사위에서 원하는 법이 통과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못 주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생태해석이죠. 네. 맞습니다. 자기들이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예. 여태 하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운영위원회는 왜 가져와야 되죠? 지금 예. 사실은 이 그동안의 운영위원회가 여당이 하는 여당이 게 주로 관례였습니다. 했었죠. 예, 관례적으로.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은 그 대통령 행정부에 대해서 그 또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 여당이 뭔가 좀 그 역할을 하면서 지켜주겠다 이런 게 이제 그동안 관례적으로 쌓여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 입법부라는 거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현장 기관이죠. 그래서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가장 견제하는 거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인데 그런 것은 사실은 그 국회 운영위에서 맞아요.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서 하죠. 다 지금 운영위에서. 대통령은 지금 뭐 언론과도 단절하고 뭐 야당과도 단절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뭐 입틀막하고 완전히 그 소통 단절하는 예. 그런 오만과
불통의 그런 이제 행정부 대통령실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 국민의 대표들을 견제하려면 운영위원회를 야당이 가져오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서 썬소리하고 그 뭐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뭐 예산을 썼고 그런 거를 뭐 누구에게 이렇게 용역을 줘서 했는지 이런 거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밝혀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도 야당이 돼야 네. 이 지금 윤석열 독재,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해서 견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사위원 얘기 이제 법사위원회하고 운영위를 민주당에서 해야만 제대로 정권에 대한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법의 입법권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뭐 본인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사위원장 물망에 전현희 당선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런 얘기? 네, 기사에서 보고 본인이 또 이제 예. 법조인 출신이시고 이러니까 네, 또 네. 삼선이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여쭤보면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후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위원장 후보들이. 그러나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하시는 게 더 잘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그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스로 뭐 제가 법사위원장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또한 이제 오만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각오를 묻는다면 예. 그 제가 감사원에 이제 그 건익위원장 때 그런 이제 정치적 표적 감사 탄압을 받으면서 네.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정말로 중요한 기관인데 이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마치 대통령의 그 권력 그 하수인과 같은 행동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을 직접 목격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지를 진짜 확인한 증인의 한 사람이잖아요. 네.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이 권력 검찰 뭐 이런 이제 권력 기관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 또 공수처 네.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권력 기관들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것을 확보하고 지키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가 법사위원장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생 법안과 개혁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이거를 통과시키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런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사명감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그런 것이 침해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많이 경험을 했고 또 목격을 한 그런 당사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은 아마 뭐 당에서 네. 새로 원내 지도부가 구성됐고 뭐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당의 여러 가지 인재 풀을 고민을 하면서 결정할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겠다 해서 되는 자리는 아니다 생각하고요. 근데 만약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낼 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법조인이고 첫째는 법사위원장은 대체로 법조인들이 하시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강하게 싸워온 경력이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입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고 이런 장점들이 저는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왜냐하면 법사위에서 가장 충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법을 마지막 이제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본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곳에서 강단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 당선자가 적합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법사위는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이 법사위하고 운영위 문제 때문에 아마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위원장을 맡느냐 문제 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국회의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의를 대변하는 분이 되시면 그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 언제까지 합의해 오세요. 합의해야만 통과시킵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의에 반하는 거다. 국민이 민주당에게 이 정도의 의석을 또 야당에게 이렇게 의석을 몰아준 것은 이제는 책임 있는 정치를 야당이 해라. 주도권을 쥐고 그런 명령이라고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좌고우면하고 눈치 보고 여야가 합의해 오라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국민들이 더 화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보니까 이제 여야 원내 협상이 거의 7월 정도까지 가가지고 예. 그 이제 상임위 구성이 되고 그런 이런 적이 있었죠.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그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의 민의가 엄중하고 정말 이 진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특히 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임위를 구성하는 이런 문제로 예. 뭐 이른바 삿바싸움 이런 예, 걸 예, 예. 할 정도의 한가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니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짜 협의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된다면 그런 국회 의석수 배분의 원칙에 따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도 예. 최후의 방법으로 민주당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전반기였나요? 21대 전반기에서는 민주당이 사실은 모든 상임위를 다 네, 했었잖아요. 상임위 구성이 이제 협상이 안 돼서 돼가지고, 예. 사실상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했었죠. 가졌던 예, 적이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있었죠. 예,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만약에 진짜 협상이 안 되고 계속 이 법사위원장이나 뭐 운영위원장으로 여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예. 그렇게 이제 발목을 잡는다면 뭐 그런 경우까지 민주당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네. 너무 눈치 보고 이래서 결국은 지난번에도 결국은 뭐 양보해서 법사위까지 넘기는 상황까지 간 건데 네.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특히 민주당은 달라질 거다. 달라질 거다. 예. 네.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우리 이제 늘 감사 인사 하시잖아요. 지금도 역동을 하시면서 네.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그 총선 마치고 인사 또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각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출퇴근 인사 계속 당선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이거는 할 수 있으면 좀 오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저를 뽑아주신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리지만 이 총선 기간 내내 오마이 TV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응원해 주신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채보라 TV 예. 우리 최진봉 교수님 정말 예. 특별하게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 채보라 TV 아껴주시는 또 저한테 응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매일 하듯이 90도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박자가 있어가지고 어려우니까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저희도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시청자들을 모아주시고 이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마이 TV와 상생의 관계죠 결국은. 전현희 지금 당선자도 그렇고 오마이 TV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였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22대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법사위원장을 잘 맡으셔가지고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과 소망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현희 당선자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최보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현희 당선자와 함께 22대 국회 전망 그리고 국회의장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영수회담에 대한 전망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